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제2회에 나왔던 제2과목 전력공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사. 자, 1번. 복도체의 설명 중 틀린 거. 복도체의 주 목적이 코로나 방지죠. 그죠? 직경을 크게 해서 코로나 방지다. 이유는 이제 임계전, 직경을 크게 하니까 임계전에 커져서 코로나 방지가 되고, 그 다음에 L값이 작아지고 C값이 커져서 송전 용량 증가한다. 그죠? 그 다음에 전이 경도가 저감된다. 그죠?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직경이 커졌다. 등등. 그래서 이제 L값 작아지고 C값 커진 거고. 자, 그 설명 중. 그래서 또 L값이 작아지니까 L이 만든 게 리액턴스죠? 리액턴스가 작아지니까 안정도가 좋아진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 중에 관계없는 거 4번이죠? 거기 이제 끝에 전이경도 저감까지 괜찮은데 임계전압이 높으면 낮으면 코로나가 발생하죠? 오히려 반대가 되죠. 저 임계전압을 크게 해서 직경을 크게 한 거죠. 임계전압식이 뭐였죠? 임계전압식이 24.3에다가 표면계수, 천우계수, 공기상태 밀도, 전신의 직경, 로그 10에 R분의 T잖아요. 그러면 얘를 크게 해야 돼, 그지? 그런데 얘를 크게 해야만 얘가 커지니까, 얘가 커야 얘가 커지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죠? 직경. 임계를 크게 했다. 답 4번이고요. 발전 전력에다가 양을 곱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죠. 출력이 전력이죠.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그게 전력 양이 되는 거죠. 단지 인력 거고라는 얘기죠. 출력은 이제 9.8에다가 QH 효율 곱하면 되고, 여기에다 시간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전력량이 되는데 9.8에다가 자 유량이 얼마? 거기 보니까 수량이 20, 그 다음에 낙차가 얼마? 100, 효율이 0.7에다가 365 곱하기 24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답이 3번 나옵니다. 3번 배전선로에서 어쨌든 간에 전력 손실이 역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고 해서 역률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왜 1일 때가 기준이냐? 1일 때가 손실이 가장 작잖아요. 1의 제곱이면 1분의 1은 1이죠? 근데 얘가 0.9, 0.8 떨어지게 되면 제곱에 1하면 오히려 점점점 1보다 커지죠? 손실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이 기준이니까 답이 2번이고요. 자, 4번 선택 질환계 SGR이죠? SGR은 선택 질환 개념이 당연히 어떤 걸 선택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고난 이해선 중에서 사고난 회선을 선택해서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해선 중에서 사고난 회선을 선택한다. 2번이죠. 3번이죠. 이해선 중에서. 자, 직류 송전 방식. 앞에서 계속 설명했습니다. 다음 중 틀린 거. 직류 송전 방식의 장점을 굳이 얘기한다면 그렇죠. 비동기간에도 연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절연을 좀 낮출 수가 있다. 동일한 전압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효율이 상당히 우수하다. 역률이 1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 중에 틀린 거. 안정도 좋다. 교류보다 좋다. 리액턴스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차단 용량 모르면 넘어가. 절연기가 낮출 수 있고 비동기 연계가 가능하다. 따라서 몇 번에 틀린 거예요? 낮다가 아니라 높다죠. 1번입니다. 교류에서 안정도가 높다죠. 높죠. 왜냐하면 리액턴스가 없으니까 직류는. 안정도 좋게 하려면 리액턴스 작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리액턴스가 없는 게 직류잖아. 그럼 당연히 안정도 좋죠. 1번입니다. 터빈, 임계 속도라는 것은 임계는 한계점이죠. 그게 가장 높은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속도 얘기냐면 이런 거죠. 터빈이 계속 맥시멈까지 돌다 보면 결국 뭐냐면 막 튀거든요. 고유진동이 나오죠. 막 그 축이 튀어요. 막 튀었을 때의 그때의 속도와 같은 경우 그때의 회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답 2번입니다. 그래서 회전자가 최고속 속도 올라갔을 때 진동이 막 튄단 말이에요. 그때의 진동수하고 회전수하고 진동수 같았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임계속도라고 합니다. 7번 피렉이라는 건 뭐예요? 평상시에는 부하전류를 흐르지 않겠다가 낙뢰가 들어오면 그때 땅으로 흘리게 하는 거죠.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거기에 설명 중 틀린 것 뇌충격전류 그러니까 뇌전류 방지한다. 그 다음에 직렬 속률을 차단한다 맞고요. 전격전압은 상용 주파수 정한패 방어주 순식값을 얘기한다.
속류라는 것은 방길이 끝난 다음에도 나머지 살짝 흐르는 것 전류를 얘기한다. 답 3번이죠. 전격전압은 속류와 차단이 되는 교류의 최고전압 이렇게 배웠죠? 답 3번입니다. 아킹혼, 소호환이든 소호각이든 누구 보호하는 거죠? 애자 보호죠. 단지 이제 소호환, 그죠? 소호각 이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킹인, 아킹혼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건 애자 보호다. 그래서 답 4번 애자 보호. ABCD에서 무부하시의 수전단전압. 우리가 보통 특성 뭐 이렇게 배워도 돼요. 거기 기호가 뭐 2로 되어 있고 또 불상은 없습니다. ES는 A의 ER 플러스 B의 IR. 그 다음에 IS는 C의 ER 플러스 D의 IR. 근데 무버라고 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얘가 0이니까, 그죠? 0이면 요게 남는데 물어본 건 얘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 상태에서 요거 물어본 거죠? 그래서 ER은 수전단전압은 A에다가 E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아니죠? 1번이죠, 1번. 큰일 날 뻔했네요. 1번입니다. 자, 용량이 10만 케이블이니까 10MV, 임피던스 4%를 0.4일 때 차단 용량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쉬운 문제죠? 퍼센트 임피던스를 주면 어떻게 구하면 되죠? 차단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의 P 이걸 구하면 되죠? 맞습니다. 0.4에다가 100에다가 요건 10MV죠? 그렇죠? 만 케이블 10M을 바꾸면 되죠? 그러면 2,500이 되고요. 자, 접지를 하는 이유. 이게 이제 우리 그 전력공학에 나온 거죠? 우리가 말고 이제 대학에서 배우는 거. 그래서 접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감전사고 방지. 감전이라는 것은 이제 작업자도 감전사고 되겠죠. 아니, 변전수에 일반 사람이 안 들어오잖아. 다 작업자죠. 근로자. 그래서 첫 번째 근무제 안전. 이게 이제 작업 감전사고 방지. 또 기기도 보호하잖아요. 화재 방지, 기기 접지가 되고. 그 다음에, 종전 시스템의 중성 접지라는 게 뭐냐면, 변압기 Y결선이면 여기 중성점 접지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접잖아요. 맞아요? 저압에서 이종 접지가 되는 거고, 고압이나 투압에서는 얘가 중성 접지가 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답은 3번이죠. 말은 어렵지만 다 그 말입니다. 답 3번. 12번. T형에서 IS 구하라. 중거리죠? 중거리. T형은 임피던스를 쪼갠 거죠. 그래서 이제 IS는 C의 VR 플러스 D의 IR이죠. 그래서 이제 C 값하고 D 값을 알아야 되는데 T형은 우리 ABCD가 어떻게 했죠?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제도 I. 이것도 1 플러스 2분의 제도 I. 그 다음에 B가 얘가 Z 1 플러스 4분의 제도 I. 얘는 그냥 Y죠.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A, B, C, D니까, 그죠? 여기 C 값, 여기 D 값이니까 C 값에 얘가 올라가면 되고, D 값에 얘가 올라가면 되죠? VR 대신 ER 들어갔네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2번에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역률 13번, 역률 계산하지. 역률은 어떻게 보여요? 코사인 세타는?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에 유효전력의 제곱이죠. 무효전력 어떻게 구하죠? P 탄젠트 세타 유효전력 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 구해서 도우면 되죠. 두 가니까 각각 더해서 하면 됩니다. 3번이죠. 그 다음에 지락전류는 뭐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충전전류는 얘는 진상이고 지락전류는 얘는 지상이고 단락전류는 얘 뭐죠? 얘도 지상이죠. 그죠? 그래서 지락전류, 그다음 지진, 그죠? 지진 지락전류니까 단락전류, 단무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얘는 지상전류. 지상은 빠른 거죠? 맞습니까? 지락전류는 빠른 거예요. 빠른 건 뭐라 그래요? 우리 충전전류라고 그러죠. 답 2번입니다. 말을 약간 바꿨어요. 충전전류가 진상전류예요. 빠른 전류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자, 15번. 또 반복된 내용이 옥내배에서는 세 가지를 고려하죠. 그 중에 관계없는 거 3번이고요. 왜냐하면 간연도를 쭉 풀어오면 금방 나오잖아요. 반복되니까. 자, 그 다음에 16번. 고압 배전료, 고압 배전솔로. 근데 고압 배전솔로에는 고압 배전이 있고, 그 다음에 저압 배전솔로가 있거든요. 근데 저압 배전솔로가 우리에게는 가지식,
그 다음에 저압 네트워크 방식, 그 다음에 저압 뱅킹 방식, 이렇게 보통 세 가지를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저 고압 배전술로, 이건 이제 얘는 220V고 얘는 그래요. 22,9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얘는 이제 환상식, 루프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식을 변형한 수지상식,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표현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많이 쓰는 게 환상식, 이걸 많이 쓰죠, 도시적에서. 그래서 고압 배전술로 해서 고장시 자동으로 고장기 분리 및 건전소 폐로에 전력 공급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며 수요 범퍼에 따라서 인지열 분기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시점. 말 정말 어렵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고압 배전술로 환상식, 답이 1번 됩니다. 자, 17번 그림에서 공급하는 전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간연돼 있는 문제고요. 책에서는 안 배웠지만 이제 간연돼 있는 문제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공식 기억나시죠? 리액턴스 반비례하고 VS, VR에 사인 델타가 된다. 그죠? 이거 기억나시죠? 기계에서 배웠고. 얘는 전기를 공급하는 거고 얘는 전기를 받는 거잖아. 그것만 유의하면 돼요. 거기서 발전기는 뭐 이걸 이렇게 써도 될까요? 기호를 이렇게 써도 되고 리액턴스에 ES, ER에 사인 델타. 그러면 리액턴스인데 공급하는 거잖아요. 서플라이 공급하는 거니까 발전기가 공급하는 거고 게다가 모터가 전기를 받는 거죠. 부하. 그래서 EM이고 요 두 놈의 부하가 사인 델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사실은 간연되어 있는 문제인데 우리 책에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만 응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지 않을까. 그래도 뭐 어렵진 않다. 왜 그러냐면 일단 코사인 세타 아닌 거 아시죠? 사인 델타입니다. 그 다음에 전력은 리액턴스에 반비례하잖아. 이 정도만 알면 답이 조금 유추이 될 겁니다. 18번 연계하면 좋은 점 몇 가지가 있죠. 연계하면 경제급전이 가능하고 신뢰도가 좋아지고 그죠? 따라서 안정도가 상당히 좋아지고 전압변도 작아지고 단점은 이제 뭐가 있죠? 사고가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단락 용량 커지고 유도정액의 발생 우려가 높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 틀린 거 1번이죠. 그래서 단락 용량, 단락 전류가 증가하죠. 사고값이. 19번 아까 했던 건데 리클레저, 섹셔나이저, 퓨즈의 보유업조가 가장 적합한 거. 우리가 보통 이제 배전솔로의 보호 설비로서 일단 급전선에 설치하는 게 리클레저, 섹셔나이저, 퓨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는 퓨즈는 반드시 끝에 있어야 되고 얘네와 밖에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퓨즈가 맨 뒤에 있는 거. 가장 적합한 거.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이죠. 근데 사실은 R하고 S 밖에 상관없습니다. 근데 굳이 찾는다면 R, S, F가 답이죠. 그래서 답 4번입니다. 송전술의 임피던스와 전파장수 무슨 시험? 우리 송전술에 하는 시험은 두 가지예요. 전류가 흐르네, 전류가 흐르지 않는 애.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류가 흐르는 시험을 우리 뭐라 해? 탈락시험. 전류가 부하 전류가 흐르지 않게 했네? 개방시험.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부하시험과 탈락시험. 또 무부하시험을 개방시험. 이렇게 얘기하죠. 답은 그래서 4번에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사실 이건 우리 중거리에서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17번 정도가 약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16번 문제 그 다음에 11번도 약간 아리까리해요. 세 문제. 그러니까 그 나머지 편 비슷하고 요거는 아리까리. 아까 1회 때 문제는 전혀 몰랐던 문제가 나오니까 어려 보인 거고 요 세 문제, 네 문제는 좀 아리까리해요. 근데 설명을 들으면 맞아 이럴 것 같지만 실제 시험장 가면 이런 게 있었나? 근데 이론을 좀 충분히 좀 했던 분들은 맨 나중에 이거 풀 때 또 유추를 좀 해요. 유추를. 추정을 합니다. 추정 제어가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일 것이다 아마 딱 찍으면 거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간연도 답만 외우는 것보다는 이 기본 내용을 충실히 해서 간연도까지 해야 완벽하게 17개, 18개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력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9년 제2회 전기기사 전력공학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회 문제, 19년 3회 문제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